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드디어 이제 반복 학습의 결과가 아, 드디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역시 학습이 중요해요. 오늘 직지외전의 주제는 뭘까요? 편견을 다뤄보려고요. 지난번 우리 에피소드에서 다양성, 인클루전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네. 왜 사람들이 이제 다양성을 잘 이렇게 보장하기 어려워할까? 거기에는 이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갖다 붙여봤습니다. 네. 흥미가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다른 분들이 편견하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조금 충격받았던 대목이 있어서 오, 진짜. 네,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차별과 편견을 주제로 해서 이제 다룬 네. 기사 중에 일부고요. 거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대목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 어허, 자기들만 최고인 줄 안다. 어허, 다른 나라에 침투하여 토착 문화를 파괴하려고 한다. 어허. 더럽다. 요 대목이 사실 이건 중국 혐오라는 주제가 있었으니까 어디가 떠오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중국을 생각하긴 했어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는데 근데 이 뒤쪽에 나오는 말이 이는 아돌프 히틀러가 쿠데타에 실패해 투옥 중 이를 갈며 쓴 나의 투쟁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한 평가다 라고 써있어요. 요 대목을 읽고 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왜냐하면 차이나타운이 어디에나 굉장히 번성해 네.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떠올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이 인종 차별주의자인가를 깨달았죠. 진짜 한국에 살면 우리가 되게 인종 차별주의적이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죠. 제가 영국에 가서 뭐 집을 구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인종 차별주의자구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흑인들이 적게 사는 동네가 어디지?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인종차별이 아닌 거냐? 범죄율이 낮은 곳을 찾으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백인과 흑인을 가릴 게 아닌 거거든요, 실은. 근데 나의 고정관념 속에, 나의 편견 속에 흑인이 많이 살면 뭔가 위험해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인종차별주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되게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차별적인 사고, 이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어떤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하여 뭐 예를 들면 지방대 나왔으니까 일을 못할 거야. 고졸이니까 일을 못할 거야. 또는 뭐 여성이니까 뭐 어떨 거야. 그다음에 남성이니까 또 어떨 거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다양성을 해치게 되는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 편견을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럼 코벤트리는 범죄율이 낮았나요? 아니면 안 찾아봤어요. 이제 사실 결론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고 이제 찾아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싼 곳이 어디냐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제일 가난한 공무원이었죠. 제일 무서운 건 범죄가 아니라 돈이었네요. 돈이었던 걸로. 그렇죠. 네. 그 교통이 안 좋고 집이 오래됐고 네,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선입견, 프레주디스라는 이제 편견, 선입견이라고 이제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선입견하고 편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고정관념하고도 좀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편견은 뭐 특정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국적 이런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네, 미리 정해진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래, 뭐 또는 뭐 한국인은 이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보통 이제 긍정적인 건 잘 말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 우월성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래, 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래, 뭐 HRM 한 사람은 이래, D 한 사람은 이래, 뭐 이래저래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은 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났을까? 인간에게. 인간은 되게 효율을 추구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효율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게 효율적이라면 받아들이고 되게 예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생겼을까요? 저는 근데 아까 다 편견이 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말로 빅데이터인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 이래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여러 명 만났는데 경향상 그런 경향이 많더라라는 네. 말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더 빠르고 안전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게들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죠. 뭔가 그런 게 생겨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효율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효율이라면. 근데 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어떤 뭐 마케팅이나 뭘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한 대로만 하면 정말 성공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죠? 효율만 따지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빠른 일반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정한 카테고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쿠나 뭐 조엘이나 이런 개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다 한국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엘하고 저는 되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되게 같지만 그다음에 뭐 둘은 남자예요. 근데 같은 남자지만 조엘이 저보다 싸움을 훨씬 잘하고 축구를 훨씬 잘하고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게 되는 위험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각지대가 있다. 그렇죠. 사각지대가 있고 그건 전체와 일반화와 경향을 본 건데 거기에 개별자는 그거로부터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위 평균의 오류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사람과 퇴직한 사람 뭐 비율이 뭐 50%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무한 사람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고 50%만 근무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만둔 사람은 그만두고 아예 그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건데 그 사람도 50%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반이 퇴직을 했다면 평균 50% 우리는 이제 그 숫자가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균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통계의 오류랑도 관련이 뭐 그런 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빨리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도 실험해 보면 금방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다가 뭐 빨간 공, 파란 공 뭐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아이한테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게 확률적으로 선택하고 뭐 그런 걸 보인대요. 그런 이제 심리 실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효율을 추구하는 건데 그 효율에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화나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어떤 뭐 데이터나 경향성은 노이즈로 취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전의 경향성은. 근데 사실 그것은 노이즈가 아니라 그러한 것일 뿐인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는 오히려 그런 노이즈, 그러니까 소위 이전에 그렇게 다뤄졌던 예외적인 것들을 더 개별화해서 이해하려는 흐름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편견이랑 고정관념이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정관념은 어떤 판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뭐 일반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항상 다 틀린 것만도 아니라는 그렇죠. 이제 점도 그렇죠. 있다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하게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틀렸어도 아니라는 이제 절대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그 아랫글은.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좀 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면 너무 새로 분석을 해야 그죠. 되니까 모든 너무 것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입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을 쓰되 근데 그것이 범하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니 그걸 경계하자.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학습을 하고 개별자가 지니는 아주 저쪽 롱테일적 특성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가면서 해야 된다. 너무 편의 위주로 하다 보면 아까 다양성을 해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중요한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선입견을 그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흔히 선입견은 나쁜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입견이죠, 사실. 네, 일깨운 철학자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편견하고 좀 차이가 느껴질. 그러니까 편견하고 약간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편견은 약간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관점 뭐 이런 거라면 선입견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이런 뜻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사실과는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편견, 선입견 이게 다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이 약간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선입견은 내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약간 존재한다. 그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사 개념으로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는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부르죠. 스테레오타입. 그래서 요거는 과도한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도한 단순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일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그래서 그 고정관념은 이게 선입견이나 이제 편견은 보통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고정관념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대생은 뭐 머리가 좋다. 예를 들면 그런 고정관념. 머리가 좋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하니까. 저는 이제 엘린에 대한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뭐죠? 저 몰랐는데. 퍼실테이션을 잘한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 대학생 때 퍼실테이션 콘테스트에서 1등했어요. 1등.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에게는 그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혔어요. 맞아, 좀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데. 그래요? 고정관념. 실제는 아니었다. 약간 이런 게 내재되어 있는. 근데 사실 할수록 어려움을 느낍니다.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우리 고정관념을 보면 회사에서도 이제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진짜 오래 간다는 걸 느껴요. 예를 하나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게 있다. 뭐 예를 들어 지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극쟁이가 여전히 돼버리죠. 지각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요즘 되게 달라졌는데 계속 그렇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막 발전하고 또 이렇게 개선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고정관념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고정관념 역시 효율이다. 하지만 그것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럼 내 스스로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지난번 다양성과 인클루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뭐 이래서 안 좋아 이런 편견, 고정관념, 그다음에 선입견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것들은 매우 효율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그거에 또 함몰돼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또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정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맥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 예전에 한번 그 학과별 졸업생 연봉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해에 제일 높은 연봉을 벌었던 학과는 지리학과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선입견으로는 지리학과는 연봉이 돈못 버는 것 높은 같은데. 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대학교에서 과가 지리학과였어요? 지리학과였구나. 지리학과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경영 네, 그쪽은 네.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알고 보니 그랬다. 그러니까 물론 정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고 빠른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도와주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 뒤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주 훌륭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